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이 이집트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집트 농업개발청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 대통령은 이 여성을 불러 이집트 미래를 위해 한국에 다녀오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한국이 사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신에 가득 찬 얼굴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대체 그녀는 한국에 와서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디아 알파리드, 이집트 농업개발청의 책임자예요. 뜨거운 이집트 태양이 제 사무실 창문을 내리쬐고 있었어요. 멀리 사막이 보이는데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끝없는 모래가 펼쳐져 있었죠. 매일 같은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는 숫자와 보고서들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책상에 앉아 오늘의 보고서를 보고 있었어요. 이집트가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었죠. 이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만약 가격이 오르거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판매를 중단하면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굶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땅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건조한 사막이라는 것이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대통령실이었죠. 알파리드 씨, 대통령께서 지금 바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제 성격상 걱정이나 의심을 보이는 법은 없었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요. 재킷을 바로잡고 태블릿을 챙겨서 대통령실로 향했어요. 마흐무드 대통령이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심각해 보였죠. 그가 말했어요. 나디아, 우리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새로운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부탁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었어요. 사막을 농지로 바꾸라고요? 어떤 자원으로? 어떤 에너지로? 하지만 의심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러 나라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하며 제게 파일을 건네줬어요. 한국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그들이 사막 농업에 대해 뭘 알까요? 그들의 나라는 비가 충분하고 토양이 풍부했어요. 우리의 혹독한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텐데 말이죠.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예의 바르게 말하며 파일을 받았어요. 그날 밤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미국 계획은 물을 너무 많이 사용했고 유럽 솔루션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죠. 중국식 접근법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했고요. 그런 다음 한국 제안서를 살펴봤어요. 그들은 스마트팜 기술이 일반 농업보다 90% 적은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태양 에너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죠. 사진들을 보니 채소들이 불빛이 있는 쌓인 상자 같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이집트에서 가능할 리가 없어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막은 너무 덥고 너무 건조해. 하지만 몇 가지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아랍에미리트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나고 있었어요.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물 사용량도 적었죠. 가능할까요? 아니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기술들은 항상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조건에서는 실패하곤 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파티마, 제 연구 책임자였죠. 그녀의 차분한 성격은 제 직접적인 접근 방식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 제안서 보셨나요? 그녀가 들어오면서 물었어요. 네. 흥미롭긴 하지만 비현실적이에요. 대답했죠. 결정하기 전에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사실과 숫자에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농부들과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창밖으로 끝없는 사막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도전은 저 모래만큼이나 방대해 보였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해결책을 찾는 임무를 저에게 맡겼고 저는 한 번도 임무에 실패한 적이 없었죠. 좋아요, 마침내 말했어요. 국제농업 엑스포에 가서 이 기술을 살펴보죠. 하지만 이집트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지 않는 한 한국 기술을 승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결정이 이집트의 미래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에 대한 제 자신의 믿음까지 바꿀 거라고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어요. 국제농업 엑스포는 정말 크고 시끄러웠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큰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밝은 조명이 새로운 농업 기계와 기술을 보여주는 화려한 전시물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방패처럼 클립보드를 가슴에 꽉 붙들고 걷고 있었답니다. 모든 부스를 확인해 봐야 해요, 파티마에게 말했어요. 한국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스를 돌며 몇 시간 동안 다양한 기술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흥미로워 보였지만 어느 것도 이집트의 혹독한 사막 환경에 맞지 않아 보였죠. 그러다 모퉁이를 돌았는데 간단한 표지판이 있는 작은 부스가 보였어요. K스마트팜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른 화려한 전시물들과 달리 이곳은 아주 단순했어요. 특별한 조명이 달린 층층이 쌓인 용기에서 실제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화면에는 물 사용량, 온도, 빛 수준 같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식물들은 건강하고 튼튼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알파리드 박사님? 저는 김민준 박사입니다. 뵙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했지만 표정은 진지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에어컨이 있는 이 건물에서는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이집트는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극심한 더위, 추운 밤, 그리고 모래 폭풍이 있습니다. 김 박사는 공손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초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우리 시스템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UAE의 사막 설치 데이터도 있습니다. 파티마가 즉시 앞으로 나섰는데 관심으로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분석하는 걸 좋아했죠. 우리는 견학을 온 것이 아니라 당장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 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때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죠. 특히 깊이 자리 잡은 믿음에 도전할 때는요. 그의 말이 신경 쓰였어요. 저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농업과 함께한 20년의 경험이요. 하지만 전시물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너무 건강해 보였고 물 사용량 수치는 제가 전에 본 어떤 것보다 낮았죠. 사막 농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파티마가 메모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들의 물 재활용 시스템은 전통적인 농업에 비해 92%의 물을 절약해요. 태양광 패널은 UAE 여름 더위에서도 여분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파티마는 한숨을 쉬며 회사들은 항상 숫자를 좋게 보이게 만들어요라며 반박했어요. 나디아, 가끔 한국 구름에서 비가 온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 같네요. 그녀의 말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단지 한국 기술이라서 반대한 걸까요? 아니야, 그냥 조심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누군가는 그래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집트의 배고픈 사람들과 빈 국고를 생각하고 있었죠. 만약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내 고집이 우리나라를 해결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아침에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방문할 거예요. 아침 식사 때 팀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이 이집트의 기후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실제 증거를 봐야 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알고 있던 것에 편안함을 뒤로 한 채였죠. 비행기에서 파티마는 수경 재배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읽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래로 지나가는 사막과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연구시설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토양 없이 타워에서 자라는 채소가 있는 온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컴퓨터가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었어요. 물, 빛, 영양분까지요. 식물들은 일반 농업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시연 중에 제가 말했어요. 우리의 태양은 훨씬 강하고 밤은 매우 춥습니다. 김 박사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랍에미리트 테스트 현장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죠. 저희는 특별히 사막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해 왔어요. 저희 사막 설치 현장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틀 후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서 있었어요. 풍경이 이집트 서부와 똑같이 모래가 많고 덥고 건조했죠. 하지만 온실 모듈 안에서는 초록 식물들이 모든 곳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대추야자, 채소, 심지어 과일나무까지. 사막의 태양만으로 작동하는 이 인공 환경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현지 작업자들이 식물 사이를 다니며 태블릿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이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걸 짓는 비용은 높지만 김 박사가 시설을 둘러보며 인정했어요. 운영 비용은 매우 적고 전통 농업보다 4배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합니다. 처음으로 진짜 의심이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기술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제가 품은 저항에 대한 의심이었죠. 내내 내가 틀렸던 걸까? 내 고집이 이집트를 절실히 필요한 해결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걸까? 이 사막 환경에서 놀랍게도 자라고 있는 토마토를 만져봤어요. 손가락 아래 있는 토마토는 진짜 싱싱한 토마토의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도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집트 사막이 마치 모래 바다처럼 주변으로 쭉 펼쳐져 있었어요. 머리 위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는데 저는 한국 작업자들이 트럭에서 큰 금속 조각들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 조각들은 카이로에서 50km 떨어진 곳에 만들어질 우리의 테스트용 스마트팜이 될 거였어요. 이 장소는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김 박사에게 끝없는 사막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이 구조물들을 다 위협할 거예요.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이집트의 바람 패턴을 고려했어요. 이 건물들은 보이는 것보다 튼튼합니다. 라고 김 박사가 말했어요. 첫 번째 온실을 조립하는 작업자들을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이집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각 부품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태양광 패널이 다음으로 설치되었는데 사막 태양을 받기 위해 기울어져 있었어요. 물탱크는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지하에 묻혀 있었어요. 2주 동안 매일 해 뜨기 전에 현장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더 많은 온실이 생기고 파이프가 연결되고 컴퓨터가 설치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모든 것이 우리의 혹독한 환경에는 너무 약해 보였어요. 김 박사가 특별한 폼홀더에 담긴 아주 작은 상추 모종을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웃음이 뿜어 나올 뻔했어요. 이것들은 내일까지 다 죽을 거야. 그들이 식물들을 물 채널에 놓는 동안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막 바람이 온실벽에 모래를 던지고 있었죠. 모래 폭풍 한 번이면 이 모든 실험은 끝장이야. 파티마가 측정값과 관찰 기록으로 가득한 서류를 들고 제 옆에 서 있었어요. 필터는 우리 명세를 초과해요. 패널은 우리의 가장 강한 바람도 견딜 수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죠라고 그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러자 파티마는 농장 시스템을 제어하는 태블릿 컴퓨터에 대해 사용법을 배우는 현지 작업자들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빨리 기술을 배우고 있는지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작동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매일 밤 태블릿으로 온도, 습도, 영양분, 에너지 수준 같은 수치를 확인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분명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집트의 조건은 너무 극단적이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수치는 좋아 보였어요. 시스템이 우리 사막의 뜨거운 낮과 시원한 밤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래폭풍이 왔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그 다음에는 갈색으로 변했어요. 모래가 사방으로 날리면서 내 차로 달려가는 동안 눈, 입, 옷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현장으로 운전해 갔는데 틀림없이 파괴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가가 보니 온실들이 아직 서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동 셔터가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은 보호 위치로 돌아가 있었고요. 안에서는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 식물들이 폭풍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천천히 각 온실을 걸어다니며 살펴봤어요. 상추는 여전히 싱싱하고 신선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토마토 식물은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었고요.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팀에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다음 3개월 동안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첫 수확이 이루어졌어요. 상추, 시금치, 토마토였죠.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했어요. 수확량은 예상보다 20% 더 많았어요. 물 사용량을 측정했더니 전통적인 농업보다 88% 적었고요. 전력 시스템은 태양으로부터 모든 것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심지어 여분까지 남기고 있었습니다. 수확된 채소들처럼 사실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드문 사막 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처럼 제 의심도 씻겨 내려가고 있었죠. 어느 날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앞에는 모든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는데 전부 성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제 제 저항은 느낌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나쁜 기술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고집과 싸우고 있었던 거였죠. 파티마가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아직도 문제를 찾고 있나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아니요라고 올려다보며 인정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문제를 찾으려고 결심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맹점이 있어요, 나디아. 내 맹점은 거의 이집트의 획기적인 발전을 놓칠 뻔했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여기서 작동할 수 없다고 너무 확신한 나머지 내 눈앞에 있는 증거를 거의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상기시켰어요. 결국에는 보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진짜 도전은 사막이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다친 마음이었죠. 적은 한국의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한 제 자신이었어요. 내일은 대통령님에게 전화할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이집트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것도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것이 기쁘다고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완고한 믿음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렵죠. 첫 식물들이 스마트팜에 심어진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마흐무드 대통령이 우리 사막 부지에서 자라고 있는 푸른 채소줄 사이를 저와 함께 걷고 있었죠. 온실들이 50헥타르에 걸쳐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모래 바닷속 푸른 섬 같았어요. 대통령이 잠시 멈춰 잘 익은 토마토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훌륭하군요, 나디아. 감탄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집트 전역에 이것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을까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그저 결연함이 아닌 진정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태블릿으로 계획을 보여드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좋은 위치를 5군데 더 찾았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적절한 자금이 있다면 18개월 안에 500헥타르에서 식량을 재배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이 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피며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3개월 전이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종료하자고 제안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대통령님. 그들의 기술이 우리 환경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체 이집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의견이 바뀌었군. 사실의 기초의 생각을 바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좋은 과학은 그것을 요구하니까요. 그날 오후 늦게 김 박사와 영상 통화를 위해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려운 대화였을 텐데 이제는 존경받는 파트너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우리 팀의 개선 사항을 공유하며 이집트 작물을 위해 영양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말했어요. 전통적인 이집트 농업 지식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보려 해요.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그가 동의했어요. 저희도 다른 사막 프로젝트에 당신들의 개선 사항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성공적인 농장이 아니었어요. 제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죠. 제한적인 믿음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가정이 아닌 증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재무장관이 확장 예산의 의문을 제기했을 때 열정과 정확성을 모두 가지고 방어하고 있었어요. 투자 수익은 3년 안에 나올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식량 안보는 가격표를 매길 수 없지만 만약 매길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모든 파운드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파티마는 이집트 전역에서 농부들을 데려와 우리 시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때의 저처럼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제는 제가 인내심을 갖고 모든 것을 설명하며 말로 하기보다는 보여주고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있었어요. 다른 손을 가진 나이든 농부가 우리 시스템에서 자라는 딸기 식물을 부드럽게 만지고 있었어요. 사막 모래가 이런 열매를 맺는 걸 볼 줄은 몰랐네. 그가 경이로움에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내 평생의 말이야. 저도 그랬어요 라고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었죠. 한때 제겐 거의 불가능했던 이 말이 이제는 쉽게 나오고 있었어요. 틀리지 않는 것보다 틀리고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저를 더 나은 리더로 만들었어요. 이제 매일 아침 태블릿을 확인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실패를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공을 찾고 있었죠. 숫자들은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사막 우리 식량 안보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요. 조용한 저녁 시간이면 종종 혼자서 온실을 거닐고 있었어요. 녹색 잎사귀의 바스락거림과 섞인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림이 평화로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물이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흐르며 이 혹독한 환경에서는 결코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식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조건조차 극복할 수 있다는 혁신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이 식물들이죠. 제 완고한 마음이 증거와 열린 대화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사막도 기술과 비전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두 변화 모두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제는 놀랍게도 현실이 되었죠. 상추 잎을 만지며 그 생명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승리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죠. 사막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오늘 저는 밝은 조명과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는 연단에 서 있었죠. 옆에는 세르기우스와 파티마 그리고 우리의 한국 파트너들이 함께 있었어요. 대통령이 방금 사막 개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10년간 이집트 전역에 100만 헥타르의 스마트팜을 건설하는 거대한 계획이었죠. 기자들과 관리들이 모인 군중에게 말하는 동안 가슴이 뿌듯하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식량 공급의 삶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작은 테스트로 시작한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바꿀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알파리드 박사님,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1년 전이었다면 이 질문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사막에서 무엇이 작동할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틀렸어요. 좋은 과학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확장은 매일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많은 농부들과 기술자들을 훈련시켜야 했죠. 이집트의 다른 지역에 맞게 기술을 조정해야 했고요. 단지 한국 디자인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만의 이집트 혁신을 개발해야 했어요. 이집트 전역 심지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스마트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사막 농업 아카데미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지 식량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기르고 있어요. 파티마는 지역 사회가 새로운 농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스템에서 특히 잘 자라는 작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이끌고 있었고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온실의 식물들처럼 성장하고 변화했어요. 제 여정은 완전한 원을 그렸어요. 의심에서 비전으로 성장했죠. 제가 배운 것은 단지 농업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증거가 깊이 자리 잡은 믿음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500명의 이집트인을 고용하고 있는 주요 시설이 내려다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저는 사막 멀리까지 볼 수 있었어요. 태블릿에는 이집트 전역의 20개 현장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가 모니터링되었어요. 파티마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시나이 현장이 승인되었어요. 그녀가 기쁘게 말했어요. 다음 달에 건설이 시작된대요. 그리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성공적이에요. 모든 자리가 채워졌고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원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만족감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조건에서는 절대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에서 정말 멀리 왔네요. 그녀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은 이집트에 맞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때에서 많이 변했죠. 저도 그녀의 부드러운 농담을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어요. 최고의 리더는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에요. 창문 밖으로 사막이 하늘과 만나는 곳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고대의 경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기술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졌어요. 저항에서 수용으로 가는 제 자신의 여정은 이집트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태양이 우리 온실 위로 지고 있었고 어둠이 내리자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그 건물들 안에서 식물들은 계속 자라고 있었죠. 한때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역사를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이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성장한 것처럼요. 우리가 기르는 모든 식물은 가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요. 우리가 짓는 모든 농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었죠.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은 새로운 곳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에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꺼이 제 생각을 바꾸려는 의지였죠. 사막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장 혹독한 곳에서도 올바른 접근법만 있다면 새로운 생명이 꽃필 수 있다는 것을요. 사막의 모래 속에서 한 나라의 미래 속에서 그리고 열리는 법을 배우는 완고한 마음 속에서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